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사과.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는 일이 생긴다. 혼잡한 인파 속을 지나가다 반대편 사람과 부딪히는 일처럼 고의가 아닌 가벼운 실수라면 사과받는 이도 가볍게 웃으며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혔거나 악의적으로 곤란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진지하게 그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때 마치 선심 쓰듯 사과를 툭 던지는 이들이 있다.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지만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이번 일은 미안한데 너도 저번에 나한테 잘못했잖아. 아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됐지? 상대의 입에서 사과의 말이 흘러나와 내 귀에 닿기까지 단 몇 초, 단 몇 마디에 불과하더라도 사과받는 사람은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금방 판별할 수 있다. 사과란 본심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행위여서 진정성이 없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런데 갈등이 들어온 사람들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를 받아주기도 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더 심각한 싸움으로 만들기 싫어서. 엮여봤자 나만 손해일 것 같아서. 안 받아주자니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를 마지못해 받아준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과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때는 상대가 아닌 나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릴 적 친구와의 갈등을 중재하는 이는 대부분 어른이다. 어른은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싸움을 유치하고 귀여운 애들 다툼 정도로 치부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의 지도하에 한쪽이 미안해하고 말하면 다른 한쪽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법을 학습한다.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를 제대로 대면하지도 못한 채 말이다.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사과를 거절하는 순간 내가 너무 매정한가 싶은 죄책감을 느낀다. 내키지 않는 사과는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했으니 받아줘야 한다는 말에는 논리가 없다. 사과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꽁에 있을 거야? 이런 말은 상황을 편하게 넘어가고 싶은 제3자의 요구일 뿐이다. 내 기분이 아직 누그러지지 않았는데 왜 상대가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받아줘야 하는가? 성의 없는 사과를 받아봤자 깨름직함만 남는다. 이러나 저러나 마음이 불편할 거라면 사과를 받지 않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편을 택하자. 그런 이들과 인연을 이어나간들 같은 문제로 삐걱거리기 마련이니까. 침묵이 창이 될 때.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순간 말문이 막힌다. 화를 낼지 받아칠지 혹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넘어갈지 고민하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화가 치밀어 조리 있게 전달할 자신이 없을 때 침묵은 의외로 날카로운 공격력을 발휘한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살필 줄도 자기 말을 객관화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입씨름할 갈치도 없으며 대꾸해봤자 내 정신에만 해롭다. 가끔 이성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경고한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다. 대화가 통하는 상대라면. 하지만 애초에 남의 기분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인지라 며칠은 조심하는 듯해도 긴장이 풀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따끔하게 일침을 가할 자신도 센스 있게 받아칠 자신도 어린아이 가르치듯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할 자신도 없다면 차라리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면서 침묵해보자.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간은 자기 말에 돌아오는 반응이 없을 때 큰 불안을 느낀다. 당신이 말없이 눈을 응시하면 상대방은 민망함을 느끼며 방금 자신이 뱉은 말을 되돌아볼 것이다. 자신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 침묵하는 사람은 절대 약해 보이지 않는다. 알 사람은 다 안다. 당신이 그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상대가 흙탕물을 튀겼다고 함께 흙탕물에 들어가지 않는 당신을
현명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이? 얼마 전 캐스터 어웨이라는 조금은 오래된 영화를 보게 됐다. 캐스터 어웨이는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조난된 척이라는 한 남성이 섬에서 탈출하기까지 생존기를 다룬 영화다. 척은 라이터 없이 불을 피우고 조난 물품 중 하나였던 스케이트 난로 충치를 제거하는 등 도시 생활에서 누렸던 편의와 문명을 임기응변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대화를 나눌 사람만큼은 찾지 못한다. 외로운 척은 함께 섬으로 떠내려온 배구공을 주워 얼굴을 만든 후 윌슨이라고 이름 붙여서 교감하기 시작한다. 인간도 동물도 아니고 단지 배구공일 뿐인 윌슨이 척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지만 무인도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배구공 윌슨은 척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된다.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순 없다. 캐스터 어웨이를 보면서 새삼 생각에 잠겼다. 인간은 사회성이 고도로 발달한 동물이다.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조차 인간은 타인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지금의 내 모습이 되기까지 관여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 나와 잘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관계에 큰 발전이 없는 사람과 짧게 알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 등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쳐가 지금에 이르렀다. 특히나 친밀감은 대인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다. 척이 배구공의 얼굴을 만들어 소통하면서 의지했듯 인간은 친밀한 관계를 찾아 마음을 기댈 곳을 만든다. 타인과 서로 의지하고 지지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리가 아닐까? 연락처를 훑어본다. 수많은 이름이 보인다. 그 이름들이 모두 반가운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두세 달에 한 번 만나는 사이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고, 또 다른 사람은 몇 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사이다. 과연 이들 중 내가 진정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의지가 되는 사람일까? 무수한 사람 사이에 섞여 살아가는 내가 무인도에 고립된 척보다 덜 외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그런 사이일까? 사랑할 용기.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마저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좋아해서 그 사람이 불쾌해하는 건 아닐까?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좋아해 줄까? 하루빨리 마음을 접는 게 나를 위한 일이야. 그렇게 혼자 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하고 속단하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길 바란다. 한 사람의 존재가 내 마음을 감싸고 그 사람에 관한 생각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깃들 때 그 순간 찾아오는 다양한 감정을 마음껏 만끽하자. 사랑이란 창문을 열었을 때 훅 밀려드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바람이 방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듯 사랑도 허락을 구하며 당신 안 들어오지 않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시작되는 것이 사랑이다.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아무리 값비싼 금은 보화를 내어줘도 사랑하는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감정과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한 마음이 마법처럼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마음을 소중히 대했으면 한다. 멋대로 시작된 이 감정은 운이 좋아 결실을 볼 수도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당신을 속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고민 끝에 앞서 나간 결론을 내리고 좋아하는 일을 덜컥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혹시 아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운명적인 일이 일어날지. 사랑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오로지 당신만이 낼 수 있다. 사랑하는 일을 겁내지 말자.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강한 사람이니까. 짝사랑과 자존감의 상관관계.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자꾸만 신경 쓰이는 것. 우리는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랑이 언제나 양방향이진 않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궁금해하는 사랑도 있는 반면 한쪽만 상대방을 아끼고 궁금해하는 사랑도 있다. 그렇다. 누구나 한 번쯤 짝사랑으로 소가리를 해봤을 것이다. 연인이 되어도 다투고 우는 날이 많은데 나 혼자만 사랑할 때는 그 고생이 오죽할까. 보답받는다는 기약도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가슴 아프기로 선택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짝사랑과 자존감은 상당한 밀접 관계가 있다. 마음의 크기가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에서는 갑과 을이 나뉜다.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의 마음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여긴다.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연발하는 내가 상대에 비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인다. 만약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짝사랑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어렵더라도 지금 상태에 머물지 말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관계에 진전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과감히 마음을 비우려 노력하자. 상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면서 설렐 이유도 신락 같은 가능성에 온 힘을 다해 매달릴 이유도 없다. 노력한다고 이어질 사이였다면 당신이 마음을 보여줬을 때 이어졌을 테니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당신이 스스로를 업신여겨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면서까지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으면 한다. 자존감을 갉아먹는 연애란? 연애할 때 행복한 날보다 싸우고 속상한 날이 더 많다면 한 번쯤 멈춰서서 그 관계를 되돌아보자. 아무리 사랑해도 나 자신을 잃어가면서 연애하면 안 된다. 잘못된 관계임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헤어지지 못한다면 상대는 당신이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해로운 관계를 잘 끊지 못한다. 그놈의 정 때문에 혹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상대의 허황된 맹세 때문에 몇 번이고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다.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로 싸울 것임을 짐작하면서도 결국 상처받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그 사랑을 지속한다. 결과는 악순환이다.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며 재회한 두 사람은 처음과 같은 이유로 이별을 맞이한다. 자신을 갉아먹는 연애를 하는 이들에게 그 관계를 꾸역꾸역 이어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해주고 싶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다. 한번 상처를 준 사람은 반드시 또 상처를 준다. 그것도 같은 자리에 같은 상처를 낸다. 상처를 안 줄 사람은 처음부터 안 준다. 처음이라서 실수하는 일조차 없다는 말이다. 하물며 상처를 주고받는 게 일상인 관계는 절대 사랑이 아니다. 당장은 상대를 향한 마음이 깊어 헤어짐이 두렵겠지만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사랑과 자존감을 맞바꿔야만 하는 연애가 과연 건강한 연애일까? 따뜻한 기운을 주고받으며 함께 행복해지는 것은 연인 간의 약속이며 서로에 대한 존중이다. 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연애도 많이 경험해봐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 당신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진정한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연애는 안 하니만 못하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신을 상처 줄 자격은 없다. 너무 진부한 말이라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처받기엔 당신은 무척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했으면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일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 사랑이 지나가더라도. 오랜 연행 끝에 결실을 보아 결혼까지 이어지는 커플도 있는 반면 잡았던 손을 놓고 각자의 길로 접어드는 커플도 있다. 모든 관계에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연인 사이의 헤어짐은 유난히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최선을 다했던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내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나간 사랑을 곱씹는다. 하지만 공들였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삶 전체를 회의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별의 책임을 상대 혹은 자신에게 돌리며 탓할 필요도 없다. 이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했다. 인연이 다했다고 해서 사랑했던 시간까지 의미가 사라지겠는가. 그 인연은 필요한 시기에 제 역할을 다한 후 퇴장할 때가 되어 무대에서 내려간 것이다. 나눠받았던 최후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따뜻함에 안도했던 기억은 가슴 어딘가에 남는다. 그리고 다음 사랑을 시작했을 때 나도 상대에게 온대를 나눠줄 수 있는 용기가 된다. 한 번 상처받았다고 다음 연애까지 망칠까 두려워 지나치게 전전긍긍하지 말자. 다가올 사랑의 조바심을 느끼며 애를 태우기보다 나는 당신이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바란다. 연인과의 사랑이 삶의 전부인 것도 아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닌 혼자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 되도록 먼저 노력한다면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자연스레 나타나지 않을까? 원래 좋은 사람 곁엔 좋은 사람이 함께하기 마련이니 말이다. 나를 가꾸고 사랑할수록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누군가에게 삶을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삶을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을 더 풍요롭게 꾸려갈 수도 있다. 지금 당신 곁에 사랑하는 이가 있든 없든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연인이 찾아온다면 서로가 발견한 행복을 마음껏 나누며 또 다른 행복의 풍경에 다다르길 바란다.